자, 35번은 뭐 프리뷰 볼 것도 없고 쉬워. 내용도 쉽고. 짜잔, 뭡니까? 딕셔너리. 사전. 사전. 그지? 아우, 사전이 생각이 안 났어? 큰일이네. 자, 딕셔너리 사전들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자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자원이 된다. 어떤 누군가냐면 interested in finding out what a word means. 그래서 한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좋은 자원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사전은 단어의 의미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좋아.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로 출발을 하는데 그 using 사용하는 것이 one set of words to define another word. 다른 단어를 define 하기 위해서 이게 정의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어떤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단어의 세트를 사용한다는 얘기잖아. 사전은 결국 A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말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 것이 is called 불리워집니다. A lexical definition. 어휘의 정의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얘기야. 얘도 그냥 어휘의 정의. 명사. 이때는 정의하다고 명사가 되는 거지. 자, 지금까지 사전의 일반적인 정의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전이라는 것은 언어의 정의 이걸 통해서 다른 단어를 설명해주고 묘사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자, 하지만 it's important 중요한데 이해하는 게 사전의 이런 정의의 리밋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글의 주제가 돼서 이 글은 사전적 정의의 한계, 사전적 정의의 한계가 됩니다. 여기까지 딱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하나야. 사전적 정의라는 게 뭐냐? 사전적 정의. 송이현아, 사전적 정의가 뭐라 그랬어?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또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이게 이제 사전적 정의가 되는 거야. 이것의 한계점에 관한 글인데, 뭐 often than not 하면은 묶어서 그냥 가끔씩 때때로 무시해도 됩니다. 가끔씩은요, the definition in a dictionary. 사전에서의 정의는 요구한다. requires readers to have a fairly robust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우선 구조는 이게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가 돼서 to를 썼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가질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야. 독자들에게 가질 것을 요구해. 로버스트 밑에 나와 있어. 그게 탄탄한 이란 뜻. 페어리는 상당히 탄탄한 언어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게 사전적 정의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즉 A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았어. 이걸 이해하려면 어휘력이 있어야 돼. 걔를 설명해주는 다른 어휘들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다. Already at their disposal. 이건 하나의 표현이라 보면 돼. at 누구누구 disposal 하면은 마음껏 사용하는.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쓸 수 있는, 평소에도 잘 쓸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요구된다. 아하. 이 한계, 언어의 이해. 쉽게 말하면 이제 어휘력이라고 해도 되겠지. 이것을 요구한다라는 게 한계가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서 영영사전을 못 보는 거잖아, 그지? 영영사전을 딱 보면은 거기는 또 다른 단어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 주겠다는 얘기겠지. 다시 말해, 사전은 functions, 기능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뭐뭐로서 기능을 한다. cross reference라든지 translator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상호, 참조. reference는 참조나 참고, 그리고 translator, 번역기로서 기능을 한다는 얘기지. A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번역해 주는 거야. 서로 참조할 수 있는 기능하는 거, 이게 사전의 역할이다. 뭐 사이에 between words one knows, 한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 그리고 words that one doesn't yet know, 아직은 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단어, 이 두 개 사이에 번역기로서의 기능이다. 상호 참조로서의 기능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사전은 번역기다. 상호 참조로서 기능을 합니다. 이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이걸 나타내는 거야. 사전적 정의는 결국 언어로서 언어를 정의하는 거야. 언어로서 언어를 정의하니까 서로 언어 간의 상호 참조라든지 번역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자,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 심지어 가장 obscure한 단어들 사전에서. obscure는 애매한, 모호한, 즉 어려운 단어를 말하는 거지. 내가 찾아보고 싶은 단어야. 이것도 모르겠네, 이런 거. 동의어 vague라든지 ambiguous, 모호한, 애매한, 애매모호한. 예를 들어주는 거고, say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통째로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사전에서 이런 가장 어려운 단어, 이런 단어가 되는 거지. percritudinous라든지 callocadia. 읽기도 힘들어, 그지? 너무너무 어려운 단어야. 이런 단어들은 must be defined, 정의가 되어져야 해. 지금 단어가 주어기 때문에 정의가 되다라는 수동태. using, 사용해서, 사용하면서. 단어를 사용해서 정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어떤 단어가 이용이 돼야 되겠어? 내가 지금 모르는 단어를 찾았으니까 모르는 단어가 사용돼야 돼? 아는 단어가 사용돼야 돼? 아는 단어가, 그지? 좀 더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 reader already knows and understands. 그 독자가 이미 알고 이해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어려운 단어들은 정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어 당연히 뜻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아름다운 몸매라는 뜻이래. 몰라도 돼? 얘는 똑같이 아름다운인데 몸매 플러스 마음, 둘 다 갖춘 거야. 이런 단어가 있대. 그러면은 이런 단어를 설명할 때 어떤 단어가 나와 있겠니? 영어로 보자면은 beauty라든지 beautiful, 이렇게 쉬운 단어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그럼 이때 otherwise가 의미하는 것은 이 내용, 이미 알거나 이해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는 단어로
단어로 이 단어들이 정의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전이라는 것은 isn't very helpful.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와줄 수가 없다가 됩니다. 괜찮나요? 마무리까지 정리하자면은 이 글은 사전적 정의, 다시 말하면 사전의 한계에 관한 글이었고, 그것은 언어의 이해를 요구하더라. 그래서 이미 아는 단어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해.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은 사전은 쓸모가 없어진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걸 사전의 한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자, 아까 빨간색 쳐놓은 것 중에 여기 유징 자리만 살짝 볼게. 여기 유징 자리는 앞에 쉼표가 생략되어 있는 분사 구문으로서 이해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들은 정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약에 to use로 쓰게 되면은 해석이 어떻게 돼? 이런 단어가 정의돼야 되는데 쉬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정의돼야 된다? 말이 어색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모양만 좀 너희가 주의를 해주면 돼. 쉽지?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럼 키워드 한번 가볼까? 무조건 나와야 되는 주인공 단어. 희원아, 어떤 단어가 꼭 나와야 돼? 뭐에 관한 글이었어? 그래서 사전이란 말은 무조건 나와야겠지? 사전의 정의, 사전의 한계.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전의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풍부한 어휘력을 요구한다. 아는 단어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넘어갑니다. 36번. 6번도? 아우, 쉬워. 뭐, 구문도 딱히 없나 봐, 그치? The governments of virtually every country on the planet. 우리 행성, 즉 지구상에 있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의 정부들은, 모든 나라의 정부가 attach가 동사거든? 원래 부착하다라는 뜻이야. A를 부착하는데 to, 어디에 이런 구조입니다. 얘를 여기에다가 부착한다. 아주 큰 중요성을 부착합니다. 어디에? Achieving food security. 이게 주인공 단어 음식 혹은 식량의 안보 혹은 확보, 안정성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식량 안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 식량을 확보하는 거지. 먹을 만큼 음식을 딱 안정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큰 중요성을 부착한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wide variety of mechanisms have been developed to realize this goal.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식량의 안보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많은 종류의 어떤 체계들이 수동태로 개발이 되었다. 비동사 PP 개발되었습니다. 발전이 되었다는 얘기죠.
식량 안보에 관한 글이구나. 이거 모든 나라의 정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걸 성취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때 to가 A를 B에 부착하다 전치사 to겠지? A라고 해석됐으니까. 그래서 뒤에 achieving이라는 ing 이렇게 동명사가 왔고, The first issue governments face in achieving national food security. 그래서 나라의 식량 안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직면하는 첫 번째 이슈는, 문제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문제래요. Ensuring that 이하의 사실을 보장하는 것이다. insure도 보장하다. Adequate amounts of food are available to the resident population. adequate은 적절한, 알맞은. 그래서 적절한 양의 음식이 거주하는 인구들, 자신들의 국민이 되는 거지. 거주 국민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의 문제가 첫 번째다. 이 얘기거든. 내용상으로는 뭐 1도 그냥 똑같은 내용이네. 다시 한번. 정부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음식 안보, 식량 안보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래. 자신들의 국민에게 이용 가능한 적절한 양의 음식을 보장하는 거. 이게 그냥 식량의 안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그냥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거 충분한 음식을 주는 거구나. 자, 몇몇 정부들은 그래서 have set goals,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food self-sufficiency라는 목표를 설정했어. 여기에 하이픈이 아마 있을 거야. self니까 스스로, sufficiency는 충분함이거든. 그래서 스스로 충분하다, 자급자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음식의 자급자족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 이게 글이 끝이거든. 첫 번째로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통해서 식량 안보를 지키려고 한다. 성취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는 이 자급자족이 뭔지를 설명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 설명 들어갑니다. 이 자급자족은 의미하는데 대부분 if, not, or를 묶어주면은 우리 most of 이렇게 되는 거잖아. all of가 아니라면 이 느낌이야. 전부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음식은 most of food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음식인데 available in a country, 한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대부분의 음식이 다는 아니더라도 comes, 오는 거야. 어디로부터? domestic farming system으로부터. 자, domestic만 알면 된다. 어떠한 농업 시스템? 국내의, 가정의, 내부의라는 뜻인 거지, domestic. 그래서 국내의 농업 시스템으로부터 대부분의 이용 가능 음식이 오는 것, 식량이. 이게 자급자족이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게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 이걸 목표로 삼아서 식량 안보를 성취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쉽죠? 여기도 내용 되게 쉬워요. 하지만 다른 얘기 나오겠네. 음식, 식량의 안보라는 것은 does not require food self-sufficiency. 이렇게 자급자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야.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 왜냐면은 나라들은 음식 아이템을 임포트할 수 있으니까 뭐하다? 그렇지, 수입하다. 임은 안으로 들여오는 거. 익스포트 하면 밖으로, 항구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얘는 수출. 음식을 수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import. Not easily produced within the country.
그 나라 내부에서 쉽게 생산이 되지 않는 음식들. 그냥 PP야. 그래서 생산되는 인데 낫이 붙어서 쉽게 생산되지 않는 그런 아이템들을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급자족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수입을 하면 된다. 이걸 통해서도 식량 안보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수입하는 이유가 여기 나왔었지. 왜? 생산이 안 되거든. 우리나라에서 두리안 생산하나? 아마 뭐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 얘기가 좀 더 이어지는데, 그래서 agricultural products, 이런 농산물들은요, 결국에 매우 sensitive 합니다. 민감하다. 민감한, 어디에? climatic, soil and other conditions. 이렇게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다른 조건들에 매우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that tend to vary around the world. vary가 동사로 사용돼서 다르다, 다양하다. 이때 that은 앞에 있는 conditions를 꾸며주는 관계사다라고 봐주면 돼. 그래서 어떤 조건들, 전 세계적으로 다른 경향이 있는, 서로 다 다른 이런 조건들에 매우 민감해. 그래서 자국 내에서는 쉽게 생산이 안 될 수 있어. 그냥 수입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지. 동의 하나 써볼게. vulnerable. 이게 뭐였니? 취약한, 약한, 그래서 기후적 어떤 조건들에 약하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농산물이라는 거, 기후,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민감하다. 그래서 자국 내에 생산이 안 돼. 즉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입하면 되잖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심지어 나라들이야 무엇을 가지고 있는? extremely productive agricultural sectors. 극단적으로, 극도로 생산적인 농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생산적이라는 얘기는 많은 것을 생산한다는 얘기지. 땅이 넓고 땅이 비옥해. 그래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들조차도 are not fully self-sufficient in all food items. 모든 음식에 대해서 자급자족이 완전히 될 수는 없다.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는 없다. 생각 남기면 동의 하나만 더 써줄게. 여기 민감하다 대신에 subjected라는 표현도 하나 써봅시다. 똑같이 쓰거든. be subjected to 해도 뭐뭇에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기 쉽다. 민감하다. 취약하다. 다 같은 뜻이다. 자, 이제 예시를 들어줍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안 그래. 미국을 예시로 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 미국은요 depends on 뭐뭇에 의존을 한다. 의존한다는 얘기는 수입을 한다는 얘기겠지. 수입에 의존합니다. 뭐에 대해서? It's supply of coffee, tea, bananas and other tropical products. 뭐 커피나 다른 생산물이고 supply가 공급이라는 뜻. 그래서 이런 농산물에 대한 공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수입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assuring adequate food supplies, 적절한 음식의 공급이라는 것을 assure, 아까 insure랑 똑같아. 확보, 적절한 음식 공급을 확보한다. 음식의 안보, 이것들의 문제는 is solved, 해결이 되어집니다. by relying on 함으로써. depend on하고 똑같지? 얘도 의존하다. 의존함으로써. 자, 보스가 나와서 둘 다니까 얘하고 얘 이거 두 개 말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domestic production, 자국, 국내의 생산, 그리고 또 하나는 imports, 이 두 가지에 의존함으로써 식량 안보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이런 정도는 너무 귀엽다, 그지? 소연아, 그지? 그리 정도만 되면은 너무 좋아. 빠진 게 있나? 딱히 없습니다. 예나, 주제, 주인공. 그렇지. 식량 안보 문제입니다. security, ensure, assure, 이런 단어만 나오면 돼. supply, 공급, 이런 단어. 자, 뭘 통해서? 두 가지. 자급자족 아니면 수입이다. 됐습니까? 자, 38번까지 하고서 쉬었다 가자, 우리. 오늘 그래서 이제 다 끝나게 돼. 오늘 딱 끝내버리면 딱 깔끔하게. 앞에 게 너무 쉬워서 비슷해.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 자, 미리 말합니다. 38, 39는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려워. 알겠지? 여기는 조금 까다롭다. 근데 너희 마지막에 3개였니? 5개였니? 학교에서 진도 안 해주는 거. 5개였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어차피 어법은 안 나오잖아. 그치? 서술형도 안 나오니까 주제, 어휘, 내용 여기만 딱 순서 이런 것들 흐름. 자, 중간에 whereby-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요게 by which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 해석은 뭐가 되냐면은 그것에 의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만약 by which 쓰면 뭐예요? 주어가 동사하는 이거. 똑같아. 보통 이렇게 과정이란 단어 뒤에 나온다. 과정이 나왔어. 그 과정에 의해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주어가 동사하는 과정이나 같은 말이 된다는 얘기지. We made the process. 우리는 그 과정을 만들었다. Whereby we can 뭐라고 할까? We can solve the problem.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나 우리가 과정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해석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 그것에 의해 이런 느낌. 자,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렇게 출발하고요.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디아의 사실을. 비록 뭐뭐 하지만 이렇다라는 사실을. 여기가 대절에 해당되는 게 되겠지. 그래서 비록 과학이라는 것이 rule-based procedure,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절차야. 비록 그러하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은 매우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세스다. 창의적인 과정이다. 지금 과학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내려주고 설명을 해주려고 해. 과학이라는 거 창의적 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단어도 좀 어려워요. conjecture 하면 밑에 나와 있거든. 추론이란 뜻이야. 추론. 그래서 뭔가를 추론한다라는 것은 철학적인 인벤션이다. 철학적인 발명이다. 발명은 알겠어. 왜? 창의적이니까 뭔가를 만들어낸다. 근데 왜 과학하는데 갑자기 철학이 나옵니까? 철학의 본질은 뭐 하는 거니? 철학은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추론한다라는 것은 사고의 어떤 생각의 발명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cooked up. cookup도 요리하다니까 그냥 만들다야. 만들어진, 다소 mystically 좀 신비하게 만들어져. 뭐에 의해? by the mind, 우리의 마음,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고, 철학적 발명입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 mental computation, 정신적인 계산, 우리 컴퓨터 할 때 computation. We call careful contemplation 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신중한 contemplation이라 부르는 멘탈의 계산을 통해서. 얘도 밑에 나와 있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마 숙고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주 깊은 생각하는 거지. 자, 정리만 잘 해볼게요. 지금 추론은 왜 나왔냐면 이 글 전체가 과학의 과정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려고 해. 과학이라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그 첫 번째가 추론이라는 얘기지. 먼저 추론을 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정신적인 계산을 통하는 거겠지?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숙고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깊은 심사숙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추론이라는 것을 해내게 된다. 이게 과학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코로나가 있어. 여기에 대한 백신을 우리가 만들고 싶어. 이것도 과학이라 할 수 있겠지. 얘가 감기랑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감기에 효과 있었던 뭐 이런 백신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우선 추론을 할 수 있게 된다. 알겠지? 자, 동의어들을 써놨는데 inference, 그 다음에 reasoning, 이것들도 다 추론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첫 번째 키워드야. 추론을 하는 거지. 그리고 reflection은 반영, 반사도 되겠지만 숙고, 깊은 생각, consideration, contemplation 똑같은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요? 자, 하지만 until 뭐 할 때까지 쭉쭉쭉쭉쭉쭉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와. 그러한 hypothesis, 이게 가설이거든. 가설은 뭐랑 똑같은 거? 추론과 똑같은 거지. 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감기 효과에는 A를 사용하면 코로나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 추론. 이것이 tested against reality.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맞서서 테스트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검증이 될 때까지. 실제로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그치? 그게 될 때까지는, 그것은, 이 가설은요, 아직은 뭐가 아니다? truly knowledge. 진정한 지식은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것은 단지 정보일 뿐인데, that represents speculation. speculation도
추측이라고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추측을 represent 보여주는 그냥 제시하는 정보일 뿐이다. 자, 지금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 추론을 했어.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뭐가 필요하다, 결국?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검증. 실제 검증을 하기 전까지는 단지 추측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숙고를 해서 추론을 해냈습니다. 이 추론이 검증의 과정을 통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있다. 이 지식은 과학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A가 효과 있는지, B는 효과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결국 이게 하나의 과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verify라든지 validate 다 검증하다라는 뜻이고, genuine 진정한. 그래서 truly knowledge, genuine knowledge. 내가 진짜 지식이 될 수 있다, 과학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끝난 거야, 이거. 알겠지? 이게 끝이야. 끝. 끝. 과학이라는 거 추론하잖아. 추론을 검증해서 진정한 지식으로 만드는 거. 이게 과학이다. 나머지 계속 반복이다. 계속 반복. 지식이라는 거 과학입니다. 과학적 지식은 정보야. That has demonstrated its usefulness. 자신의 유용성을 입증한, demonstrate, 증명한 그러한 정보가 지식이다. 뭐라고요? 유용성을 입증했답니다. 이게 뭔데? 검증의 과정인 거지. 검증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걸 입증해야지. 그게 과학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유용성의 입증. 지금 다 검증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거, 이것은 what is left over. 왓절이 사용됐고, left가 이제 남다란 뜻이니까 남아있는 거, 남은 거. 남은 것이다. 뭐 한 후에 cycles of experimental testing. 실험적인 검증의 cycles니까 순환들, 수많은 이 정도 느낌이 돼.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엄청 많이 했어. 이 많이 한 것이 eliminated false theories. 잘못된 이론을 제거하고서 남은 거. 제거하다. theory도 이론입니다. 가설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잘못된 거 제거했어.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바로 이런 지식이다. 과학적 지식이다. 두 가지 과정이 나온 거야. 검증할 때 뭐 하면 돼? 진짜 효과 있네. 입증하거나 잘못됐네. 제거하거나. 이 두 가지 하는 게 검증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A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유용성을 입증하거나 얘는 아닌데 제거하거나 결국 이게 과학이 된다. 과학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용성 입증. 또 하나는 거짓을 제거한다. 잘못된 이론을 제거한다. rule out, discard. 다 뭐 하다? 제거하다. rule out, discard, eliminate. get rid of, remove. 다 제거하다. 자,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test their hypothesis, 가설을 검증을 하면서 검증 계속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and modify their models, 그들의 모형을 뭐 한다?
수정하다, 바꾸다라는 뜻이지. 검증해서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지?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자, 뭐 하기 위해서? Account for new and surprising data.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인데 account for는 설명하다. 그래서 새로운 거, 이런 정보가 또 새로운 게 있어. 설명하기 위해 계속 검증하고 수정하고, 그지? 이런 걸 할 때 일종의 학습의 루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emerge, 나타나다, 등장하다. 루프라는 거 원래는 고리라는 뜻이잖아. 고리. 이걸 말하는 거야. 학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지. 학습의 고리다. 그리고 그것은 statisticians call Bayesian updating 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주어가 뭐뭐라고 부르는 이렇게 된다. 루프. 지금 이게 주어 동사인데 동사 한 단어밖에 안 되지. 주어 꾸미는 말 뒤에 있잖아. 여기 있던 게 그냥 뒤로 빠졌다 생각해주면 돼. 자, 이제 전문 용어까지 등장했어.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걸 한마디로 이거야. 용어도 있어 불러주는 거야. 베이지아는 사람 이름이야. 업데이트니까 이제 갱신 정도로 우리가 해서 베이지안의 갱신이다 라고 부르는 이런 학습의 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학의 과정, 이것을 우리가 베이즈의 갱신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얘기. 지금까지 나온 거 똑같잖아. 검증한다. 뭐만 하나 살짝 바꾸면 되냐면 이제는 뭐가 새롭고 놀라운 정보를 설명한다는 얘기는 기존에서 막 이렇게 연구하다가 정보가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지. 그러면 또 그걸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검증 과정이 뭐까지? 새로운 정보. 요거까지도 이렇게 또 갱신을 시킨다라는 거. 나블도 무슨 뜻? 새로운 new 대신 쓸 수 있는 마무리 들어갑니다. Based on Bayes rule developed 블라블라블라. 자,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그럼 베이즈의 규칙을 기반으로 한대. 그리고 이 베이즈의 규칙이라는 것은 개발이 된 건데 18세기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베이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래.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하는 베이지안 업데이팅, 요 갱신이라는 것은 refer to, 나타낸다. 수학적인 프로세스,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봤었던 whereby가 나왔네. by which랑 똑같아. 그러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런 수학적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accepted, 받아들여졌던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predictive model, 예측 가능한 모형, 그냥 가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가설이 점점 accurate해지는 거다. 정확해지는 거죠. precise.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우는 어떤 가설, 추론, 이것이 정확해진다,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지? 뭐를 통해서 지금 정확해지고 지식이 되겠어? 그렇지. 그냥 검증이란 말이 다시 나오면 돼. 걔가 주인공이야.
The repetitive, 반복되는 testing, 검증을 통해서. Competing variants of that theory. 그러한 이론의 variant는 변화, compete는 서로 경쟁하는 변화니까 똑같지 않은, 다른 이 정도 느낌인 거야. 혹은 다양한. 그래서 그런 이론의 다양하고 다른 변화들의 반복된 검증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더 정확해진다, 진정한 지식이 됩니다. 정리가 됐니? 유빈아 정리됐어요? 내용 알겠어? 어차피 어법은 안 나오니까 딱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구조만 좀 알고 있으면. 자, 그럼 얘도 키워드 정리하고 마무리. 과학의 과정에 관한 글이었었지. 과학의 창조 과정. 뭐를 통한 것이다? 그렇지, 그 단어만, 검증만. 검증. 처음에 이제 막 숙고를 해. 그래서 추론이나 가설을 만들어내. 그리고 반복적 검증, 즉 베이스적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과학의 과정이다. 이걸 통해 유용성 입증, 잘못된 거 제거, 신정보에 따라서 수정 갱신. 여기다 이제 검증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때? 과학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지. 연락 변하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 창의적 과정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계속 바뀐다. 새로 창조가 되는 거다. 수고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자, 마지막 39번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it's better, 더 좋다.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그냥 더 좋다 이런 얘기인데 너의 definition 하는 말이 definition. 아까도 나왔었지. 이거 뭐였어? 사전에서 나왔지? 정의란 뜻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용어의 정리야. 정의. 뒤에 이제 용어라는 말도 나와. 그래서 네가 쓰는 어떤 말에 대한 정의가 corresponds to 이렇게 써. to 이렇게 연결. 여기 묶어주고요. 뭐뭐에 일치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일치한다면. as clos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가깝게. 가깝게 일치한다면 무엇에? 그 방식에. 그리고 어떤 방식이냐면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그 용어가 보통 쓰이는 방식과 네가 쓰는 용어가 일치한다면 좋은 거다. 어디에서? 어떤 kind of debates, 어떤 일종의 토론에서. 그리고 또 어떤 토론이냐면 당신의 주장이 pertinent 하면은 relevant의 의미, 관련된. 첫 문장부터 뭔가 좀 확 안 들어와. 다시 한번. 네가 쓰는 어떤 정의, 용어의 정의가 너의 주장과 관련된 토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토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그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 그것과 네가 그 용어를 쓴 것의 정의가 일치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뭔 말이야?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남들이 다 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 잘 쓰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우울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일상적인 용어로 쓰면 그냥 나 기분 안 좋다는 얘기지.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가자면은 병이 되는 거잖아, 우울증. 즉
네가 만약에 심리학과 관련된 어떤 주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심리학적인 토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이 우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이 아닐 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야? 아, 우울이라는 것은 어떤 뭐 지수가 따졌을 때 얼마 됐을 때 이거 병이에요. 이런 방식과 네가 이 용어를 쓰는 것, 이게 일치해야지만 좋은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하고 너희들이 이해하는 그 말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용어를 잘 써라 이 얘기지.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그 얘기고 핵심은 여기서부터 나와. 하지만 there will be occasions, 어떠한 경우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where, 어떤 상황이고 경우냐면은 it's appropriate, even necessary. 여기까지가 is로 가주어 to join, 이게 이제 진주어가 되는데 to coin, coin이라는 단어가 동전이 아니라 어떤 신조 같은 것을 만들다라는 뜻이야. 만들어내다, 코인. 그래서 특별한 uses, 이때는 용법이라고 밑에 해설이 나오는데 특정한 용법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한, appropriate. 심지어는 necessary,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 네가 용어만 잘 쓰면 돼. 잘 이해할 수 있게 적절한 용어를 쓰면 되는데 가끔씩은 어떤 경우도 있다? 아예 그 단어의 용법을 새로 만들거나 단어를 새로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뭘 통해서냐면은 what philosophers call stimulative definition.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면은 자극적인 정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자면 용어, 정의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용어의 사용 혹은 어떤 용어의 정의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상황이 있다? 이러한 용어를 새 용법, 이것을 창조하는 것, 새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 있다. 이게 이 글 전체의 주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 문법적인 용어를 생각해보자. 영어에서 예를 들어 가정법이라는 용어가 있잖아. 그치? 이건 만들어낸 말이지. 만약에 영어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살면서 들어볼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야. 그래서 가끔씩은 오히려 이렇게 새롭게 단어를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가정이란 말과 문법 용어의 가정법은 좀 다르잖아. 차이가 있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용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원래 쓰던 용어를 새로운 의미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느낌이 좀 알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워. 내용 자체가. 뒤에 점점 예시가 나오면서 좀 명확해지긴 합니다. 자, 이것은 would be the case일 것입니다. 케이스가 경우도 되겠지만 사실로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게 좋은 경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where가 나왔는데 이때 where는 뭐냐면 우리 주어 동사 이렇게 쓰고 when 주어 동사 쓰면은 주어가 동사할 때 이거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같은 용법이야. 대신에 where만 써서 주어가 동사하는 곳에서 주어는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접속사의 기능으로서 썼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얘가 주어가 될 것이고 얘가 동사가 될 겁니다.
distinctions. 이게 이제 핵심어. 차이, 구별. 이거 문법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거 구문도 좀 복잡해. 자, 그럼 뭐 하는 곳에서, current, 현재의 lexicon. 아까 나왔던 용어라는 뜻이거든, 어휘.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어떤 어휘가 할 수 없대. 차이나 구별을 만들어낼 수 없는 곳에서 이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야. 현재 단어가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해. 아까 이걸 예로 들어보자. 야, 이건 가정하는 상황이야 라고 했을 때 가정법이라는 걸 온전히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러한 경우가 즉 현재 그냥 가정이란 단어가 차이를, 얘와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 이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That 어떤 차이냐면은 you think philosophical important. 이제 철학도 계속 나온다. 그래서 약간 철학 한정적으로 철학적으로 중요한 차이, 구별. 그리고 네가 생각하기에 이거 삽입절이다. 삽입. 자, 예를 들어서 관계사를 이렇게 써서 책은 책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책. 이게 기본 형태잖아. 이 관계사와 실제 내용 사이에 뭐를 넣을 수 있다? 주어 think라든지 주어 believe 이런 걸 이제 삽입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주어가 생각하기에, 주어가 믿기에 이러이러한 책 이런 용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 빼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구조 그대로 나옵니다. 차이나 구별인데 어떠한 철학적으로 중요한 구별, 차이구나. 그래서 이 복수기 때문에 복수 비동사를 쓴 거고 네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네가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 이 개념을 지금 말해주고 싶어. 근데 그 차이를 지금 현재 있는 용어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어떤 개념을 전달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게 좋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는 좀 알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현재 단어로, 현재 어휘로 어떤 차이를 만들지 못할 때. 현재 어휘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새로운 용법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준다. 여기서부터. 여기도 잘 봐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 용어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언어에는 용어가 없어. 어떤 용어가 없냐면은 묘사하고 설명하는 describes a memory. 기억을 묘사하는 용어가 없는 거야. 지금 가정을 하는 거거든. 기억? 어떤 기억이냐면은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무언가의 기억이 아닌 기억이야. 어떤 무언가냐? 한 사람이, 이건 기억을 의미하거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experienced, 경험을 했던 무언가의 경험이 아닌, 다시, 나도 헷갈려, 말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했었던 무언가의 기억이 아닌 기억입니다. 뭐 개소리야. 그지? 진짜 개소리야. 밑에 나오는데 미리 설명을 할게요. 지금 내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억은 당연히 내가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모리란 단어에 대한 의미란 얘기야. 이게 일반적인 용법이야. 근데 이런 기억이 아니란 얘기지. 이런 기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억이 있다고 친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치, 송윤아? 자, 밑에까지 보고서 여기까지 같이 연결해보자. Such a thing. 자, 그런 일은, 여기서 그런 일이라는 것은 지금 앞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경험은 분명히, 아니, 기억은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닌 상황이야. 이렇게 기억이 생기는 경우가 아닌 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share, 공유를 할 수 있다면, 너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 B라는 사람이 있어. 이건 지금 현실 아니야.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만약에 나중에 뭐 텔레파시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뭐 기계를 통해서든 이런 일이 생긴다면 B의 기억을 A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만약에 B가 오늘 학교에서 싸웠어. 싸움에 대한 기억이 있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나는 그 싸움을 경험하지 않고 이 기억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나에겐 기억이 될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면은 경험하지 않고서도 기억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우리 현실에는 그런 기억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현이, 괜찮아? 유비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은 나는 가질 것입니다. 기억의 유형의 경험을 가지게 된다. 즉, 그냥 기억을 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없겠지. 내 경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억과 비슷한 그런 유형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요, would not be of something, 무언가는 아닐 것이다.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지만 나에게는 지금 기억이 있는 상태야.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즉 남의 공유를 통해서 나에게 기억이 생긴 것. 이 상황을 말합니다. 남과의 공유를 통해서 기억이 생긴 것. 그래서 call A, B 구조로서 여기까지 주어 A를 B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상황을 그냥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would be misleading,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지. 잘못된 거야. 자, 이런 이유 때문에요, 철학자들은 have coined, 만들어냈다, 창조해냈다, 특별한 용어를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기억과 구별하기 위해 quasi memory다 라는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지. quasi라는 단어는 유사의, 뭐 기억과 유사한 것, 유사기억, 이런 전문 용어를 새로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To refer to,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hypothetical memory like experiences. 아까도 이제 가설이라고 나왔지만 여기서 가설의 기억과 같은 경험. 즉 가설이란 단어를 왜 썼는지 알겠지?
실제로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용어도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quasi memory다. 이렇게 부르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철학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약간 좀 철학을 한정적으로 생각해주면 좀 더 나을 것 같아. 철학이라는 거는 계속 막 인간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사고를 통해서 뭐 답을 찾으려는 과정이잖아. 그러다 보면은 현실에서 보이는 것만 아니라 현실을 넘어선 사고도 필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용어만으로는 그걸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철학적 사고 같은 걸 전달하기 위해선 이렇게 새로운 용어의 창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 아니면 기존의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는 용법의 창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게 글의 주제가 되는 거지. 미안해, 나타내다. 리포트, 나타내다. 자, 키워드로. 이거는 두 가지만 기억해. 그래서 결국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렇지. 새로운 용어를 창조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기존 용어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용법의 창조. 이것에 필요한 상황이 있다. 철학적 용어를 창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그럼 이것을 왜 만들어야 된다? 그 이유만 말할 수 있으면 돼. 그렇지. 즉, 개념도 새로운 거야. 개념이 새로우니까 용어도 새로워야 된다. 그냥 그 느낌인 거지. 기존 단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진도는 한번 다 끝나게 되겠네. 빠진 게, 이렇게. 자, 복수 시험 한번 보자. 자, 요거 숙제만 잠깐 얘기할게. 이거 유인물이 이제 새로 나갈 거고, 여기는 이제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주말에 줬었던 요거랑 이제 합쳐진 거라서, 이거 숙제 안 한 사람들 여기다 그냥 같이 해도 돼. 여기 숙제 한 사람들은 빼고서 뒤에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번호로, 페이지가 없어서 문제 번호로 21번부터 29번, 딱 3개다. 3개만 여기 있는 거 풀고, 그냥 문제별로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 뒤에 채점까지 해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